아니 두 분이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봐요. 네. 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혹은 저축으로 알고 가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게 특별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 가입할 때 듣는 얘기 중에서 뭐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혹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보험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제 내 상황에 맞게 잘 이제 가입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죠. 핵심은 나에게 맞는 보험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종신보험을 정말 많이 추천하고 많이 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그만한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납입 기간과 상관없이 이제 아무래도 보장성 상품이다 보니까 과세 대상도 아닐 뿐더러 또 최근에 좋은 상품들은 환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네,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비과세 상품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환급률이 100% 이상이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혹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확정금리를 적용해서 네. 이제 환급금을 굴려주는 부분들도 많이 혹하실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이런 안정형의 분들은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거의 매일같이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듣고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도 지금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가입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전문가분들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종신보험은 저축성 아니다. 연금도 아니다. 왜요? 그렇죠. 이제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필요가 없고 저축을 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에겐 이런 종신보험이 잘못 추천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이제 납입이 완료되면 환급률이 100%, 뭐 그 이상을 웃도는 상품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해버리면 환급률이 완전 없거나 아니면 막 30%, 20%, 또 높으면 뭐 40,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거에 비해서 손해액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더라도 반도 되지 않는 게 맞네요. 네, 그렇죠. 확정금리를 적용시켜준다고는 하죠. 그런데 금리가 높지 않다는 것이 조금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저축성 보험의 한 3배에서 많게는 4배 가량의 사업비가 발생하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은 사업비는 내 돈을 까먹는 원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비싸게 되는데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쌓이는 게 적은 것이 종신보험의 특징입니다. 네. 자, 종신보험이라는 거 장점이 분명 있긴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사망보장도 받고 싶고 연금도 가입을 하고 싶은데 둘 다 하기엔 너무 돈이 좀 부족해. 그렇죠. 둘 다 되는 거를 어쨌든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갖고 싶어.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나는 저축이 목적이고 연금이 목적이라면 이건 아니다. 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청취자님은 연금 받는 게 목적이신 분이었으니까 이 상품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종신보험이 필요에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사망, 뭐 아니면 상속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당연히 쓸모가 넘치겠죠. 또 적절한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납입을 마치면 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기도 해요. 근데 사망보험금 난 필요 없어. 그냥 오로지 나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목적으로 좀 수익을 효율적으로 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종신보험을 흔히 추천을 받을 때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쓸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이수영의 차라리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연금으로 준비를 했다면 그렇죠.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노후 대비를 제대로 했다면 진짜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네. 그 돈으로 차라리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요. 정말 우리 집 가정경제에 뭔가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모이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 가정경제 전문가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모시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나 노후 대비에 특화된 우리 가정경제 전문가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최지혜 전문가와 이재한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되는 부분을 문자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집의 그 큰 구멍을 제대로 막아내겠다. 그리고 뭐 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도 그렇고 제대로 한번 상담받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이라고 표시해서 보내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실 곳은요. 샵 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네, 그 노후에 쓸 연금 상품부터 살펴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피기 전에 더 중요하게 좀 보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어떠한 성향을 가진 분이신지 이거부터 점검을 좀 해야 합니다. 성향?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모으고 싶으신 건지, 뭐 중간에 자금이 좀 필요하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원금 손실에 민감한 분인지 어떤 이런 성향 분석을 먼저 좀 해드려서 네. 본인이 모을 돈에 대한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인지가 매우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분 안 뵀지만 성향을 알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안정적이고 또 높은 수익률이 있으면서 중간에 빼서 쓸 수는 있지만 이자는 차곡차곡 쌓이고 차곡차곡 이자면 이자도 높고. 네, 중간에 네. 또 그냥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땡.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충족되는 상품은 좀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D사에 확정적으로 7%를 준다거나 뭐 A사에 10년 후에 해지 환급률이 125% 이상 되는데 종신보험이야. 이런 거. 그리고 M사에 또 매년 10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이에요. 평균으로 15% 이상인 변액연금도 있고요. 네, 좋고 다양한 상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재현 전문가님 네. 같이 놀랐는데요. 놀라셨나요? 관심이 갑자기 생기죠. 네,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상품별 특장점이나 주의사항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분의 자금 여력 그리고 또 현재의 상황 그리고 또 예상하는 남은 경제활동 기간 네, 투자의 성향 또 얼마나 경험이 있으신지 투자해보신 적은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상품마다 옵션이 있어요. 네, 여기서 옵션이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아니요. 네. 상품별 옵션은 상품별로 뭐 중도 인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네, 또는 생활자금 서비스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중도에 빼는 거 네, 그리고 또 넣는 거 그리고 또 헬스케어 요새는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의 기능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반으로 딱 고객분이랑 매칭을 딱 해서 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저희 이제 2부예요. 투자 성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요. 종신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계획하고 계셨던 너무나 안타까웠던 우리 청취자님의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연금을 먼저 살펴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그 전에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두 분 전문가께서 강조를 해 주셨죠. 네. 자, 성향 파악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INFP입니다. 아, 그 성향은 아니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네, 그 성향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투자 성향에 대한 거는 딱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청취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좀 이해하기 쉽게 3가지로 좀 크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공격 투자형, 그리고 중립형, 안정형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공격 투자형 또는 적극 투자형은 원금 손실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익률 관리를 할 의지가 있고 낮은 확정 금리에 의존하는 걸 별로 원치 않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이나 뭐 주식형 펀드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받으면 좋으시고요. 네. 중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손실 위험은 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세요? 네, 중립형? 그게 이제 중립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립식 펀드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받으면 좋으시고 네. 세 번째로 좀 가장 많은 분들인데 안정형 또는 안정추구형 이런 분들은 원금 손실을 원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는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의 수익률을 기대하더라도 아니면 또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뭐 채권형 펀드나 또는 확정금리형 상품들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러면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하기 전에 이런 성향들을 좀 분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건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그림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성향들을 먼저 반드시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선택을 네. 한 나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청취자님의 성향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님은 원금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럼 네. 안정형이시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까운 미래에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두셨다 보니까 음. 오로지 관심사는 노후에 안전하게 국민연금이랑 함께 이제 수령을 해서 노후에 쓸 돈을 좀 더 모아두고 싶다 정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현존하는 확정 금리 상품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인 7%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네. 노후에 연금 개시 시 평생토록 매월 일정한 금액을 안전하게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청취자님 노후 설계가 탄탄하게 이제 잘 됐네요. 네. 그 7%짜리 금리 확정 상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같은데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음. 뭐가 좋아 보인다고 뭐 이렇게 귀를 팔랑팔랑 하시는 것보다는 이 상품 저 상품에 혹하지 마시고 네.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내 성향에 맞게 내게 맞는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 맞습니다. PD님이 저 안 혼내니까 이재한 전문가가 저 혼내시네요. 지난주 제가 많이 혼나가지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 저도 그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상품 이름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자금 흐름 이런 거 다 듣고 나서 그래도 이게 맞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추천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상담. 바랍니다. 네. 상담 요청하셔서 꼭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 따라서 온 동기분 그분도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결책을 받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속이 상해요. 이제 또 동기부는 역시 납입 기간 20년 중 15년을 납입을 하셨어요. 종신보험을. 5년밖에 안 남았죠. 와, 근데 아이고. 이분이 가입 당시에는 또 가장이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망보험금은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필요하겠거니 생각해서 가지고 계셨는데 요즘 물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매달 오르죠. 고정 지출도 어마무시하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계신 그 문제의 종신보험 요거 환급금을 찾아보셨대요. 네. 근데 15년이 됐는데 아직 원금의 35% 정도 되더라는 거죠. 지금 정리를 하면은 내가 낸 것의 35%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15년이에요. 자그만치 네. 유지하시는 동안 얼마나 돈이 필요하실 때가 많으셨겠어요. 그쵸. 진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납입한 거야 하면서 잘 유지하셨는데 무조건 해지를 하고 다시 원하는 또 저축성 상품으로 바꾸자고 하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게 오랫동안 낸 거는 그만큼 손해도 많고요. 그리고 네. 또 그 기간 동안 내온 나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그럼요, 커요. 그럼요. 예. 15년이나 낸 보험입니다. 아무리 이게 그게 손해라고 해도 남는 기간 동안 내는 게 다 손해예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리 네. 쉽게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현장에도 이런 일 많죠. 그렇죠. 음.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보험료 부담 때문에 없애자니 뭐 원금의 반 받고 정리하자니 반도 안 되죠. 너무 아깝고 또 그냥 두자니 이거 매월 납입 보험료도 부담되고 신경 어떡해. 쓰이고 네, 골치 아프죠. 저 이거 알아요. 네. 종신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남은 네. 기간 동안은 안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감액완납. 오. 이거 전문가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중요해요. 네. 같이 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여기 있어야 돼요. 네, 설명 좀 어쨌든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음. 근데 전체 납입 기간 중에서 절반을 넘게 납입을 하셨다면 해지를 무턱대고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고객센터 통해서 감액완납에 대한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그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감액완납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감액완납이라는 것은 네. 이제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주 계약인 사망보험금을 일정 크기를 낮추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있던 만큼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억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해서 내가 20년 동안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11년 납입을 했다고 치면 1억 사망보험금을 절반으로 뚝 자르는 거예요. 나 그렇게? 5천만 원만 그렇죠. 사망보장금 그렇죠. 받겠다. 그렇죠. 네. 그걸 감액이라고 하고 네. 감액을 시켰을 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금이라고 하죠. 적립금이 사망보험금 5, 6천만 원에 대한 납입보험료만큼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완납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액하는 동시에 완납이 됐다라고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은 내지 않겠다.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 낸 건 인정해 달라. 그렇죠. 응. 네. 그리고 그 나는 대신 완납된 거다. 그 대신 그렇죠. 사망보험금 조금 받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은 확보한 셈이 되고요. 네. 지금까지 납부한 종신보험의 월 납입 금액을 내가 원하는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감액해둔 그 보험의 환급금이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기간이 또 지나다 보면 네. 고정금리라고 했던 그 이율이 계속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금도 계속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손해가 날 일이 없겠죠. 맞아요. 자, 우리 청취자분 그리고 또 같이 오신 동기분까지 노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 주제로 내 인생의 자산, 내 사람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 동기분은 오늘 문자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분 덕분에 노후 대비를 하시게 됐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보내셨나 안 보내셨나. 네. 안 보내셨으면 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해야죠. 네. 자, 전문가의 프로페셔널한 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험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방금 말씀을 드렸죠. 정리를 해버려서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낸 것만 인정해 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전문가니까. 노후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너무 우리 집에서 보험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혹은 돈이 모이질 않는다. 다 좋습니다. 가정경제에 대해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샵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유료 문자창으로 보내주십시오.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상담 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한번 볼까요? 뭐니 해도 노후 관리인데 저는 결정장애예요. 공격적인 투자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요. 시중 은행들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온라인 뱅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맡기는 편이고요. 적금 등을 이용해서 맡기는 편이고요. 100단위의 적금을 묶어서 맡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급할 때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쌈짓돈 관리하는 거 맞는 걸까요? 말씀들이 귀에 쏙쏙 박힙니다라고 이하나사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일단은 100만 원씩 적금을 하시는 거 보면 일단은 굉장히 안정형을 이제 추구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적금을 나는 좀 가장 선호한다라면 이왕이면 100만 원도 한 번에 모아두시는 것보다 100만 원도 좀 이렇게 통장을 나눠서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해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에 다 깨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서 하시면 나머지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자를 약속받은 이자는 확보가 계속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안정형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정금리형에 아까 말씀 해주셨죠, 최지혜 전문가님께서. 그래서 뭐 7% 어떤 확정금리가 되는 이런 어떤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들도 상담을 통해서 좀 받아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흔히들 얘기하는 가로저축, 세로저축 하잖아요.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이제 저축을 하시다 보면 짧잖아요, 기간이. 특히 고금리는 더 짧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6개월, 1년 하고 만기되면 또 해지하시고 또 쓸 거 있으면 쓰고 좋은 시기에 받았던 것도 좀 쓰고 지금 어쩜 저렇게 잘 알죠? 약간 깨라고 유혹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근데 목소리가 유혹적이야. 그렇게 되면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데 좀 차질이 생겨요. 맞아요. 네, 누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축은 장기간 가입해서 납입하는 거를 하나 준비하시고 또 일부분은 우리 제한 전문인가처럼 이렇게
통장 쪼개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네, 너무 짧아요, 사실. 네. 적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거더라고요. 100만 원씩 예를 들어 1년 적금을 벗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타는 목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걸 어떻게 목돈의 할까요? 활용. 그쵸, 맞아요. 예, 요거를 그냥 통장에 쓱 넣어두자니 뭔가 아깝고 요거로 투자를 하자니 또 겁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있으십니까?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쉽게도 저희 가정경제 전문가 두 분은 가실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가시고 나서도 상담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죠. 저의 친한 친구가 무릎이 깨져서 요양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으로 90%가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핀 꽂은 거를 뺄 때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입하신 시기에 따른 약관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된다라고 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된다라고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 네. 그리고 이 약관이 이 면책 기간이라는 걸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는 이제 5천만 원에 대한 입원 그 의료비를 받게 되는 걸로 돼 있죠. 90%를 받는다는 말은 5천만 원이라는 어떤 기준 안에서 90%를 받는 건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내가 동일하게 핀을 빼는 수술까지 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 넘어가면 면책 기간이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면책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두 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밖에서 우리 용별 변호사단이 빨리 끝내라고 눈빛을 그냥 레이저를 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질문 보내신 분들 아쉽지만 다음에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저희 PD 집중 못하네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첫째. 장기간에 걸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선 투입되어야 하는 돈에 대한 나의 성향을 또는 상황을 분석해보자. 네, 둘째. 장기간 납입한 종신보험 감액완납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자. 네, 내일 예고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돈을 키우는 시간에는요. 원래는 황금빛 100세 시대 시간인데요. 네, 저희랑 바뀌었죠.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경제사이다 시간입니다. 네, 두 분 오늘따라 말씀을 더 천천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가면서 변호사님들과 싸우지 마시고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